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누구에게는 행복한 4월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잔인한 4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항희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제주 4.3 사건도 있고 7년 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의문만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오프닝은 제가 좀 무겁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다들 인사만 하시고 근황 그래도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출연진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근황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좀 아쉽게 1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생업의 현장으로 가신 이동훈 변호사님이 생업의 현장이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부에서 저희가 방송한 필수 노동자 조례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정리하라며 나보고 방송 네. 듣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준다가 아니고 너희가 정리하라 했잖아. 어쨌든 지난 시간 보건의료 환경미화, 돌봄, 복지, 물류, 운송 등 그 재해나 감염병 긴급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 보장,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대면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시대가 새롭게 붙인 이름이 있죠. 필수 노동자. 여기에 대한 개념 및 그다음에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 울산에서는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뤄보았어요. 계속 제가 방송에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부르짖던 그 강승복 엔지니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방송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명명을 하긴 하는데 불완전한 노동 환경에 놓아두는 것이 참 역설적이잖아요. 필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들 노동은 여전히 필수예요. 필수 노동이기 때문에 또한 필수 노동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필수 노동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앞서 필수 노동 개념을 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상적 정의 때문에 그 오로지 고용주 판단에 따라 가지고 졸지에 필수 노동자가 되어서 원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를 누구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노동자의 안전이나 생명이 갈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 필수 노동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뭐 한두 번으로 끝낼 필수 노동자 조례 이야기 아니라서. 아이씨, 지난주 방송에서 너 전부 다 필수 노동자네. 저 김 PD가 다 기획한 거라서 또 넘어가시죠 뭐. 네네. 네, 오늘 일부 정치푹 시간에서는 울산 고위공직자 부동산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울산 시민연대에서 2021년 부동산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중 부동산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해 울산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과 울산 남구의회 의원인 최덕정 의원을 모시고 정치푹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푹.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3월 10일 방송이었죠. 현재는 남구청장이 되신 서동욱 남구청장의 새창 냉동창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의 최덕중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시민연대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다시 좀 모시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2021년 부동산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중에 부동산 자료를 시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공개했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로 좀 이런 내용을 공개하신 건가요?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 형성을 방지하고 또한 이해충돌 여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공직자 재산 신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 해몽들을 시민들 한결 보기 쉽게 좀 가공해가지고 온라인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기본 취지는 이제 누구나 공직자의 어떤 부동산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혹 부당하거나 수상한 거래 내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네. 또 이후에도 이런 이해충돌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울산시가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가지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만은 네. 만약 이거 결과만은 나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정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너무 급하시지 않으니까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시민들로부터도 제보를 받기 위한 등 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감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울산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첫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메인 화면에 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최도적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제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면은 정치인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부담감과 함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저도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일단은 왼쪽에 보면 각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이름이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정량적인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공직자들 재산 등록을 하고 그게 공개된 사이트가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접근하는 게 사실 조금 쉽진 않고 그렇죠. 또 언론에서는 그를 공개된 재산 목록을 가지고 주로 이제 1위가 누구다, 2등이 누구다, 그리고 제일 밑에 사람 누구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조금 가십거리 비슷하게 맞아요. 회자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게 경마지. 그래서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시도하신 거는 제가 볼 때 같은 정보지만 쉽게 볼 수 있도록 재가공해서 또 누구나 뭔가 이 사람 이런 재산이 있었어라고 접근할 수 있는 또 조금 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제작하시는데 대략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게 이제 관보에 공개가 되는데요. 네. 네. 이게 PDF 파일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디지털 형태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이제 가공 작업들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지도상으로 매핑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까지 좀 수정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 지도에 같이 다 표시까지 다 돼 있나요? 예, 네. 아.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한 일주일 정도 아이고. 그게 좀 시간 좀 걸리고요. 네. 여튼 뭐 자랑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도 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뭐 뉴스타파라든가 아니면 SBS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 국회의원 관련 자료들을 공개를 합니다만은 네. 인터넷 매핑까지는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은 나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널리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같이 좀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진행하시죠. 그 국회 간보를 보면 양당 시당위원장 경우 실거주 주택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가 지방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은 주로 의정 활동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이 뭐 지역구가 울산에 이제 서울에 있다 이 자체만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해당 주택들을 어떻게 이제 가지게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유의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한편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뭐 임대를 주고 있다, 전세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확인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뭐 부동산 업자라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형태로 한다는 부분들은 어떤 주권을 대리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편은 아울러 이제 이런 문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네. 고위공직자는 거주용 주택 하나 빼고 다 이제 처리해라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올바른 접근이었나 이런 부분도 한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 문제를 둘러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 내지는 어떤 거시적 방향들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좀 가십적인 형태로 접근하지 않았는가 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은 오히려 문제 해결하는데 좀 더 어려운 형태로 좀
없지 않았는가 싶고요. 더 중요하게들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령 이제 주택 다소유자 네. 이제 부합한 정책, 가령 네. 종부세가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네.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정책들을 발의했는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종부세 안을 감세하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발의했거든요. 네. 울산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부사를 해가지고 10년 안에 들은 사람입니다만은 종부세를 감안하자는 법안에 굉장히 많은 법안들 찬성을 발의하셨거든요. 아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네. 좀 따라가야 좀 제대로 된 의미가 좀 제대로 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당 위원장님이 다주택자라는 게 이제 정확한 제 팩트는 제가 아직 확실히 잘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실거주 주택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냥 정량적인 숫자로 몇 주택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구입 과정이랄지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지분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소유로 이렇게 표시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의 언론들이 저희 당에 대해서 사실 좀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팔려고 접근하다가 네. 전혀 이건 기사거리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거주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우리 지역 외 얘기긴 하지만 네. 대구의 모 의원께서 서울시장 투표를 하셨던 네, 그게 네. 뭐 안 밝혀질 수 있었는데 본인이 굳이 인증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SNS로. 예. 참 저는 그걸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네, 아무튼 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 외에 다주택 소유 공직자가 많더라고요. 해당 자들에게 도덕적 문제 제기를 한마디 하신다면 우리 김지훈 사무처장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회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뭐 집 부자다 아니면 부동산 재력가다 이것에 대한 뭐 곱지 않은 시선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특히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연끌 문제라든가 메리츠 투기로 인해 가지고 촉발되는 부동산 민심 이런 네.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는가 네네.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가 싶은데요. 보다 좀 구조적인 부분들 아니면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개발 시기 아니면 고도 성장 시기에 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이제 부를 이자를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자산 소득 불평등 심화가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일을 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불만들 아니면 상속되거나 흔히 말하는 세습자본, 세습자산 그렇죠. 문제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네.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좀 천천히 말씀하셔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런 워낙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청취자 싶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다 많고 전해드리고 시간은 싶어서. 짧고 그래서 우리 저는 김지훈 이해합니다. 사무처장님 맞춤형으로 오늘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가실 다 수 하시고 있도록 시간을 천천히 충분히 한번 보장해드리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소득 대비 자본 불평등 문제, 네. PKT 지수라고도 한번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세계 최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 가령 이제 2009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증가율이 한 2.2%였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 2년 전 뽑아보니까는 그 속도가 뭐 9%를 넘어가더라.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는 부동산 연끌한다. 젊은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최근에는 뭐 건물주가 꿈이다. 맞아요. 건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결국 이런 문제들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모두- 초등학생들한테서 핫했던 게임이 건물주 키우기라는 휴대폰 게임이 아. 있어요. 장래희망에 건물주라는 게 있대요. 연예인과 건물주가 거의 보통 박빙이라고. 네, 모든 유튜버. 연예인들의 최종적인 꿈은 음. 강남의 건물주랍니다. 아유 참 안타깝다. 결국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도저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노동소득만으로는 이런 자산 불평등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 맞아요.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습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세습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문제들을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다. 문제들 모두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결국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다라고 네. 평가를 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욕망들을 충실하게 이제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정책으로 뭐 이어지는 부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문제일까, 이제 올바른 태도일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 부동산 문제라든가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또 조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임대주택 문제를 네. 통한 주거 안정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형태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공직자들의 어떤 다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좀 큰 방향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나 좀 이게 관보에는 안 나오는 좀 숨겨진 뭐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신 것들이 좀 더 있나요? 저희가 시민 제보 사이트를 별도로 오픈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온라인 공개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네. 제보의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죠. 결국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한편으로는 또 울산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자체 조사에 대해 가지고도 뭐 중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무원 몇몇을 뭐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진행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조용히 그러니까요.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 네, 보통 언론에 조금씩은 흘려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네.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가 20년 훌쩍 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울산시가 자체로 진행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네. 울산시가 뭐 깨끗하다라고 믿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진행 사항에 대한 어떤 중간 조사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만이라도 좀 나와주는 것들이 맞아요. 시민들의 궁금증을 밝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연대에서 그 온라인 고발 접수 이런 거 받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울산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산시가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 상황 이런 걸 꼭 언론에 브리핑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질문 바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최덕종 의원님한테 좀 묻고 싶었는데 네. 그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또는 이제 수상한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혹시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워낙 언론 후속 보도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 재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당에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한 내용인데 우리 네. 서동욱 이번에 당선된 청장의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그 거래에 대해서 보도됐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자회견했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2015년 당시에 청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5월달에 울주군 두동면 올평리에 약 6,700평을 4명이 공동 명의로 해서 네. 김모 씨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매입 가격이 6억 3천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매도하셨던 김모 씨가 이 모 씨와 함께 2012년 10월에 1억 5천에 매입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김모 씨, 매도인 김모 씨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모 씨한테 14년, 그러니까 서동욱 청장이 매입하기 1년 전에 네. 그 나머지 전체를 매입하는데 그 가격이 처음 12년에 매입했던 가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네. 거의 4배가 넘는 가격 6억 3천에 네. 그 땅을 그 서동욱 구청장이 매입하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그 땅 내역을 보니까 그 보존 산지라 해가지고 가축 사육도 제한된 지역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면만 딱 보면은 네. 참 이상하다. 네. 어떻게 1년 전에 비해서 4배나 비싼 땅을 그것도 4명이 지분을 공동 지분해서
6억 3천에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이제 서동욱 청장의 해명에 의하면은 원래 자기 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고조부 때부터 내려온 땅이 서남동에 있었는데 거기가 도로가 나면서 수용이 당했기 때문에 대토로 대체 부지로 이 땅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산을 샀다 하면은 자기 가족이라 할지 네. 또는 친척분들과 함께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분을 구성을 보면은 이제 오래된 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2명은 그 당시에 20대 초반 청년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1억 뭐 2천씩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분들 2명과 함께 한 분은 또 이제 오래된 지인이시고 약간의 조금의 특수관계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죠. 어떻게 선산을 사는데 지인들과 그리고 청년 둘과 함께 그 또 전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는 땅인데 거기를 1년도 안 돼서 4배가 비싸게. 예. 그러면 그 주변 시세들은 변동이 있었나요? 주변 시세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었고 예를 들어 공시지가로 보면은 2017년도에 그 주변에 거래가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 한 3배 정도였는데 서동욱 청장이 샀을 때는 공시지가 10배의 가격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에 필요해서 이 땅이 샀는지 조금 이유를 밝혀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기자회견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거나 뭐 기자들이 밝히거나 했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현재 울산시 주요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일부 지역에서 관련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한 동의서 미제출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인원과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짐작하고 있으신지.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조사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해당 공무원이 한 400명 네. 그리고 배우자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한 350명 해가지고 한 750명 정도를 대상 규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7개 지역 사업장의 어떤 토지 거래 내역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동의서 그 일부는 뭐 제출하지 않아도 합니다만은 좀 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 데이터를 서로 이제 교차시켜서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정말 그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다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조사 대상, 그다음에 조사 범위,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 주체 이 3가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방금 주요 개발 사업에 관계된 공무원으로만 할 건지 사실은 그런데 심의위원회 같은 게 열리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일반인도 사실은 또 여기에 관계될 수 있고 또 준 공무원들도 관계될 수 있고 또 퇴직 공무원들까지도 과연 어느 선까지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조사 대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개발 지역이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주변 땅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그 주변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그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시나 좀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지정을 해줘야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안 헷갈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수조사 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좀 언제쯤 나올 것 같나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좀 안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개인 언론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가지고 3월 말 그리고 4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네.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에서 뭐 중간 보고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뭐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얘기도 할 수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시민들의 어떤 요구 또 불만들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당 차원에서라도 네. 이제 민주당이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든 당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진행 사항들을 발표하는 것들이 네. 더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최석정 의원님도 그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다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보고 형식으로 또 중앙당에 이렇게 기초의원까지요? 예, 네. 다 그를 조사했습니다. 그럼 아. 당내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 범위랄지 이런 게 상당히 사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를 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울산시에서도 좀 빨리 해결을 보고 뭐 중간 보고라도 해야 시민들이 좀 안 답답할까 싶은데 예.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나쁜 공무원 특정 개인에 대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 혼나봐라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논의되었지만 진행되지 못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공직자 문화까지 좀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국회에서 통과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초안보다 굉장히 많이 후퇴한 형태로 맞습니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들을 애초에는 공개를 하자고 했는데 현재로는 비공개하는 것들로 여야간 합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아니 국민들이 번뇌하고 있는 문제들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산 불평등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좀 원론적인 고민들도 나와야 현재 국면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안들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성, 그다음에 도덕성이 그만큼 높고 네. 또 공직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잘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정말 청렴성과 그다음에 공정성 이게 확보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투명한 시스템이 네. 반드시 정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 방지법도 많이 후퇴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게 반드시 정착이 돼서 이게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은 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 싶은 게 개인 정보와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마련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뉴욕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마다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는 공개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언제 어떤 부동산을 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핀란드에서는 매년 11월 국민 모두의 납세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도 개인 데이터법의 민감한 개인 정보는 보호를 하지만 소득과 세금은 개인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나 세금, 소득 이게 과연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공익 정보에 속하는지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런 나라들이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공익과 개인 정보의 균형을 꼭 맞추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결국에 전 국민 등록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탈세나 투기, 부정부패를 막는데 정말 투명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네. 아무튼 저희 당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1부에서는 좀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뭐 1부 정리랑 2부 초에 2부 이제 시작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